그동안 손흥민은 크고 작은 부상을 당했었는데요. 잊고 싶어도 잊혀지지 않는 손흥민의 부상은 팔 골절과 안아골절 그리고 햄스트링 부상일 것입니다. 지금부터 4년 전 케인이 먼저 부상으로 이탈하면서 무리뉴 감독이 애를 먹고 있던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맨시티전에 베르바인과 손흥민의 합작골로 상상하지도 못했던 2대0 승리로 무리뉴 감독에게 열광하고 있던 시절이었습니다. 무리뉴 감독은 14위까지 떨어진 팀을 4위 싸움이 가능해지도록 만들었고 그 중심에는 손흥민이 있었습니다. 손흥민의 맹활약 속에 상승세를 탄 토트넘은 이제 아스톤빌라와의 경기를 했는데 경기 40초 만에 아스톤빌라 선수와 충돌을 했고 몸이 360도 턴을 하면서 착지를 할 때 팔로 짚었습니다. 손흥민은 계속 인상을 쓰면서 통증이 사라지지 않고 있음을 팬들도 충분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토트넘은 알더베이럴트가 자책골과 만회골을 혼자 다 넣으면서 팀을 들었다 놨다 했는데 전반 종료 직전에 베르바인이 페널티킥을 얻어냈는데 케인이 없기 때문에 손흥민이 키커로 나서고 아쉽게도 골키퍼의 선방에 막힐 뻔했지만 다행히 재차 밀어넣으면서 역전골을 넣었습니다. 4년 전 아스톤빌라는 지금의 아스톤빌라와는 거리가 멀었던 팀입니다. 중하위권 팀인데 토트넘은 쉽게 이기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동점까지 또 허용했고 경기 막판에 손흥민이 상대 수비를 압박하자 실수를 유발시켰고 홀로 40m를 질주하면서 기어이 3대2 펠레스코어를 만들어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노리치에 이어서 맨시티 이제 아스톤빌라까지 꺾고 3연승을 달리면서 그때까지 순위는 5위였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다음날 끔찍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손흥민의 팔이 골절이었고 수술을 해야 한다는 보도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나중에 손흥민은 인터뷰를 통해서 밝히길 그 경기가 기억이 난다. 부상을 당하고도 계속 뛰었다. 어떻게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다. 경기 중에 통증을 느꼈지만 너무 중요한 경기라 내 팔 때문에 뛸 수 없다고 말하고 싶지 않았다. 팀을 돕고 싶었다라고 했었습니다. 중요한 경기라고 한 이유는 그때 5위까지 끌어올려 있었기 때문에 조금만 더 하면 챔피언스리그 4위도 오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손흥민은 어리석은 판단일지 몰라도 해낸 거였죠. 하지만 불행인지 다행인지 손흥민이 팔이 부러진 후에 다시는 겪고 싶지 않은 전 세계 전염병 문제로 모든 스포츠가 중단이 되었고 4개월 후에 손흥민이 팔이 회복이 된 후에 리그를 치를 수 있었습니다. 팬들은 토트넘 다큐를 통해서 비하인드 상황을 더 자세히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손흥민이 페리시치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을 때 2023년 1월에 3주 이상을 결장을 했었습니다. 당시 콘테 감독도 손흥민의 상태를 자세히 말하지 않았고 소문만 무성할 뿐이었습니다. 경기 중에 햄스트링을 느끼면서 이탈했던 게 아니다 보니까 알 길이 없었고 약 3주간 쉬면서 다시 복귀를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또 하나의 부상은 월드컵을 한 달 앞둔 상황에서 챔피언스리그 경기 도중에 마르세유 선수가 공중볼에서 어깨로 손흥민의 얼굴을 가격을 했고 손흥민은 그 자리에서 쓰러졌습니다. 카메라가 비추지도 못할 정도로 위험한 상황이란 걸 느낄 수 있었는데 그라운드를 떠날 때 그의 눈 주위는 심하게 부어오르면서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때는 실명 위기까지도 생각할 정도로 매우 큰 부상이었습니다. 다음날 안화 골절이란 진단이 나오고 나서 한국 대표팀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손흥민은 특수 마스크를 하고 출전 의지를 밝혔고 제 기량을 다 발휘할 수 없었지만 포르투갈과의 조별리그 마지막 경기에서 황희찬에게 어시스트를 올리면서 16강 진출에 결정적인 역할을 해주었습니다. 손흥민은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손흥민은 축구 인생에서 큰 고비들이 있었습니다. 다시는 이런 부상이 없길 바랬지만 손흥민은 벌써 32살이 되었고 축구 선수로서 전성기를 보낼 시간은 그리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손흥민은 32살인데도 마치 27살인 것처럼 모든 걸 다 쏟아내고 있는 중입니다. 거기다 팀의 부상 선수도 더 많이 나오게 되면서 현재 토트넘의 감독인 엔지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손흥민을 지나치게 의존하면서 경기 출전을 강행시키고 있었습니다. 리그가 개막했을 때도 손흥민은 90분 소화, 두 번째 경기인 에버턴전에서도 풀타임 소화, 세 번째 뉴캐슬전에서도 풀타임, 이어서 한국의 월드컵 최종 예선 때 무리한 일정임에도 또 두 경기 모두 풀타임 소화, 다시 복귀하자마자 아스날과의 경기에서 또 풀타임 소화, 심지어 카라바오컵 2부 리그 팀을 상대하면서도 팀의 부진으로 후반전 30분을 출전해야만 했고 이어서 브렌트포드전 또 풀타임을 소화해야 했습니다.
손흥민의 경기 스타일은 볼이 올 때마다 기다리면서 찬스를 만드는 게 아니라 상대를 압박하고 혹시 모를 기회를 위해서 몇 번의 스프린트를 시도하면서 수비 가담도 또 열심히 하기 때문에 극심한 체력 소모가 올 수밖에 없는 경기 스타일입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무리한 경기 일정을 소화한다는 건 더 큰 악재가 찾아올 수 있다는 걸 오히려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죠. 솔직히 그냥 철인이길 바랬던 것 같습니다. 영국 언론들은 손흥민이 이젠 쉬어야 한다는 걸 인지하고 유로파 리그의 선발 출전 여부에 관해서 매체들마다 예상이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분명 다른 편에서는 손흥민이 출전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지적한 것이고 다음 리그 경기를 준비해야 한다는 여론이 많았습니다. 현지 팬들도 국내 팬들도 평가가 다르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손흥민을 경기 전 기자회견에 동석을 시키면서 인터뷰 스케줄을 잡았고 그 주간에 토트넘 구단 포럼에도 참석시키면서 광대 노릇을 해야만 했습니다. 어떻게 봐야 할까요? 에이스의 숙명일 수도 있겠죠. 팬들과의 특별한 만남 시간에 토트넘의 핵심 선수 손흥민이 없다는 것도 이상하긴 합니다. 왜 손흥민이 혼자만 다 감당하고 있을까요? 갑자기 생각이 난 게 손흥민이 오만과의 경기에서 거의 연장전까지 치르는 듯한 경기를 소화했고 그 자리에서 들어 누워버렸는데 다시 일어나더니 인터뷰를 해야 하고 끝나니까 다시 오만 방송 인터뷰를 또 해야 했던 안타까운 장면이 기억이 나네요. 캡틴이 이렇게 고통스러운 역할이기도 합니다. 지금 캡틴을 왜 했냐는 게 아닙니다. 손흥민이 기자회견에 참석했다고 해서 선발 출전 확정은 아니었기 때문에 지켜봐야 했지만 경기 당일 손흥민은 선발 출전에 이름이 오르면서 여기서부터 잘못 돌아간 것이 확실해졌습니다. 누가 손흥민 같은 경우를 겪어봤겠냐고요. 살라도 카이로 넘어가는데 비행시간 5시간에 시차 2시간입니다. 엔지 감독이 호주인이고 호주 선수로 못 뛸 때 이런 걸 경험이나 했겠냐고요. 일본의 주요 유로파들이 손흥민처럼 출전하고 스케줄을 소화해 봤겠냐고요. 진짜 전무후무한 경우입니다. 손흥민을 데리고 거의 실험을 한 거나 다름없습니다. 인간의 한계는 어디까지인가? 네, 이건 BBC에서 나중에 다큐로 제작해도 될 겁니다. 분명 손흥민 이전에 국가대표 선배들조차도 손흥민 같은 일정을 소화해 본 적도 없거든요. 유로파 리그에 선발 출전한다고요? 맨유전 이틀 남겨놓고? 그런데 하필 왜 또 이럴 때 대형 사고가 또 일어납니까? 전반에 드라구신의 퇴장까지 일어나냐고요? 진짜 드라구시나 진짜 네. 이미 출전은 했고 계획은 틀어져 버렸고 손흥민이 더 무리를 할 수밖에 없는 끔찍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이건 분명 엔지 감독의 100% 잘못입니다. 전반전만 뛰게 했어도 지금 같은 상황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결국 손흥민은 경기 중에 주저앉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뛸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경기 후에는 근육 문제로 부상자 명단에 오르게 되었고 아스날전만큼 중요했던 맨유전을 뛸 수 없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토트넘 유니폼을 입고 맨유 올드 트래포드 경기를 뛰는 게 마지막일 수 있었는데 감독의 욕심이 모든 걸 망쳐놓게 되었습니다. 엔지 감독 누가 봐도 무리한 일정이었는데도 미안함 하나 없이 뻔뻔할 뿐입니다. 물론 엔지 감독은 이렇게까지 출전시키려고 했던 게 아닌데 부산 선수들이 속출하면서 어쩔 수 없었다고 했고 단호하게 앞으로 이렇게 활용할 수 없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두 마음이 공존하는 것 같습니다. 가장 먼저는 어차피 일반인이 아닌데 부상 없이 철인이 되어주길 바라는 것 같고 이렇게 혹사를 시키고 있는 감독들이 너무 짜증나고 다른 시각으로는 그만큼 필요하고 중요한 선수이기 때문에 또 어떤 선수는 엄청 부러워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에이스이기 때문에 이런 일도 겪는 겁니다. 팬들도 선수들의 최고의 컨디션으로 경기하는 걸 원하지 않겠냐고. 네. 엔지 감독님 제발 그럴 수 있게만 부탁드립니다. 잘 좀요. 유로파리그까지는 쉬게 줄 거죠? 꼭이요. 이상 흰수염고래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